보다 나은 건강 미래를 설계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에 주제는요, 바로 이제 어깨입니다. 갑자기 어깨가 아플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깨 통증이 원인이 다양하고 어떤 질병의 증상일 수 있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만성 통증 또 운동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 어깨가 아픈 정확한 이유를 찾아보고요. 그에 아주 적합한 맞춤 치료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요.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실시간 방송을 놓친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건강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궁금증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보통 사고로 다치거나 또 운동이나 집안일이 과했거나 또 관절염이 도지거나 어깨가 아픈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척추, 그다음에 무릎 관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어깨 환자이신데요. 네. 그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회전근개,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신 네. 환자분들이시고요. 어깨가 아파서 오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목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어깨 통증을 느끼셔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네, 그 외에 또 이제 팔에 있는 근육이 어깨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두장근이 네. 그 힘줄도 상당히 통증을 일으키는데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관절염 또는 자가변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활액막염이나 관절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간간히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다양하고 또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증상이 비슷해서 이걸 또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례차례 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하고 하면 이제 보통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잡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어깨 관절은 이 상완골과 네. 견갑골의 관절과 쇄골과 견갑골의 관절을 주로 어깨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깨 선이 다 이제 어깨의 선을 맞기 때문에 환자들은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통증을 다 어깨가 아프다고 오십니다. 그렇군요. 다음 그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깨 관절에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회전근개 근육이 있습니다. 네. 총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그러니까 살펴보시면은 이 상완골은 상대적으로 견갑골의 오목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정화시켜주는
힘줄들이 네. 이 회전근개 힘줄들입니다.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극상근은 네. 우리가 팔을 위로 들 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견갑하근이 있는데 네. 이 힘줄은 손을 이렇게 내회전시킬 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뒤에는 2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극하근과 소형원근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은 우리가 바깥으로 내회전시킬 때 작용을 하게 돼서 각각 어깨 동그란 상완골을 회전시킨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이제 관절 그리고 근육이 이제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부위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전근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회전근개 이제 생긴 문제가 이제 큰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 아파서 오시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가장 많고 이제 네. 주위에서도 많이 이제 50견이 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네. 증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정의를 좀 해보자면은 네.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팔을 못 드는 건 정확히 말해서 50견은 아닙니다. 50견은 정말로 관절막이 수축을 해가지고 환자 스스로 자신이 팔을 못 움직이기도 하지만 네. 의사나 다른 검사자가 팔을 들어도 너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진정한 50견 또는 동결견 또는 유착성 피막염이고요. 회전근 파열 때문에 아파서 못 드는 거는 환자가 못 들지만 검사를 해봤을 때 힘을 빼고 들면은 굳어있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50견은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인해서 환자분들이 나는 50견이야 해서 그냥 혼자 치료 안 하시고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충돌 증후군은 네. 어떤 거죠? 충돌 증후군도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견갑골의 지붕인 견봉이 있습니다. 그 견봉과 우리 상완골의 동그란 뼈의 사이에 힘줄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건강할 때는 힘줄이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힘줄이 손상하거나 퇴행이 왔을 때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아. 그게 충돌 증후군인데 네. 계속 반복되면은 힘줄의 손상이 조금씩 진행하고 나중에 파열까지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인 어깨와 그렇지 않은 어깨를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MRI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MRI 사진과 네. 이제 실제로 관절경으로 카메라로 어깨를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네, 내시경. 처음으로 이제 특히 가장 많이 문제 일으키는 아까 말씀드린 극상근 정상 힘줄의 MRI 소견입니다. MRI에서 균일하게 시커멓게 보이고 네. 이 상완골에 대결절에 잘 붙어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20대 남자분이신데 어깨가 반복적으로 빠져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했을 때는 회전근의 극상근은 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들맨들 튼튼한 회전근이 보이고요. 네. 옆에 MRI가 여기 하얗게 보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 원래 이 힘줄이 여기 대결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힘줄이 파열돼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드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요 같은 분의 관절경 어깨를 카메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 이렇게 아까랑은 좀 다르시죠? 완전히 다르네요. 네, 여기 환자 그 뼈에서 네. 파열된 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거의 그래서 두 좀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가 정상인 경우 또 파열이 된 경우를 저희가 MRI 사진과 관절경 사진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됐을 때 아프겠죠. 이제 구체적인 증상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건 당연히 통증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아파서 팔을 못 들겠어요. 아니면은 운동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고 여기 어깨 누르면 아파요. 라고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통증 때문에 팔을 못 들다 보니까 네. 장기화되면은 근육이 이제 약하기 시작입니다. 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부스를 오래 하면은 풀고 나면은 반대쪽보다 근육이 가늘어져. 약해져 비슷한 맞아요. 것처럼 통증이 심하면 안 쓰다 보면은 어. 장기화되면 근 위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앞통은 뭔가요? 이제 눌렀을 때. 네, 앞 눌렀을 때 네. 아픈 게 앞통이고요. 아. 이제 가장 큰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옆으로 잘 못 들겠어요. 또는 갑자기 뭐 뒤에 뭐 물건 잡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제한이 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정말 많은 불편함을 따를 것 같은데요. 이런 회전근개 파열에 유독 취약한 연령층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은 20대 때는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슬슬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질환이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회전근은 30, 40년 동안 계속 중력을 이겨서 이렇게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극상근이 한 95% 이상의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중력을 한 40년 동안 쓰다 보면은 약해지고 또한 퇴행성 과정 때문에 힘줄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40대부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젊을 때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긴 하지만 이거는 다시 가역적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절로 그렇기 두어도. 때문에 젊을 때 환자들이 아프고 참고 네. 안 오는 이유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40대가 되면서 슬슬 환자들이 몇 개월 지나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을 이제 내원하게 되십니다. 그쵸. 그 이유는 이제 이미 힘줄이 섬유화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다르게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실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좀 찢어져 있습니다. 많이 찢어져요. 네, 아직은 붙어있는 단계인데 이게 한 40대 여자분이 환자 어깨 관절근 사진인데 네. 붙어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비가역적 다시 회복이 안 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3단계인 뼈도 자라게 되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조금 찢어진 힘줄들이 완전히 부착부에서 파열되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나이대 아까 여쭤보셨지만 1단계는 40대 전에, 2단계는 4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평균적으로 완전 파열은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요. 이제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찢어진 모살과 피부는 이제 그냥 두면 저절로 붓는데 사실 이런 회전근개가 한번 파열이 되면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어깨 힘줄은 다른 부위 몸의 힘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부랑 저희가 뼈는 잘 모아주면 잘 붙습니다. 맞아요. 근데 힘줄은 재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파열은 그냥 두면은 스스로 붙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행을 하고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급성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물리 치료로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건염인 경우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씩 아까처럼 찢어진 힘줄은 완전 파열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보존적인 치료, 특히 주사 치료 또는 뭐 콜라겐, 스테로이드 치료로 좀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MRI처럼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네. 주사 치료로 재생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은 좋아지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는 증상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라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점회전근개 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 이제 운동 치료로 이제 다른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조금 버텨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속되면은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파열이 됐다 하면은 이제 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치료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이수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야 하는 어깨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아픈 어깨 때문에 생활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이수광 원장님과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40대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셔서 이런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팔을 움직이면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다음 단계 치료를 좀 시작을 하셔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만약 물리치료만 받으셨다면은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도 혹시 안 하셨다면은 약물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치료는 보통 온찜질, 전기 치료, 초음파 치료가 기본인데요. 네. 결국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회복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 치료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보는 게 좋고요. 약물 치료까지 했는데 증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원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팔의 어깨 통증이 정말 어깨 관절, 회전근, 이두장근 문제인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경추에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원인을 규명해야 치료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물리치료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하게 원인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61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깨가 아픈데 증상이 뻣뻣하고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라고 전화를 주셨네요. 이유 없이 어깨가 아플 리는 없는데, 그렇죠? 네. 이거 좀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자가 느끼시기에는 안 아팠던 어깨 갑자기 본인도 많이 안 썼는데 아프다. 그래서 이유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나이를 보니까 61세 여성분이십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네. 물론 환자를 검사해보고 엑스레이랑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회전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십견, 유착성 피막염, 즉 관절막이 굳어가지고 뻣뻣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 61세부터는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단순히 네. 회전근 문제가 아닌 관절염은 아닌지 관절염은 이제 뼈 자체의 연골과 뼈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뻣뻣하다고 느껴서 증상이 나타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엑스레이부터 우선 검사해보고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이제 엑스레이와 함께 정확한 검사를 꼭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회전근개 수술은 미루면 안 좋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셔서 좀 맞습니다. 수술의 그런 그 스케줄을 빼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이 대부분 40대에서 6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네. 일을 안 하면은 가족을 먹여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저한테 오신 분들도 많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장 수술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네네. 일단 너무 아프신 경우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되 최대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네. 저희는 운동 치료를 설명드립니다. 그래도 건강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극상근의 파열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견갑하근과 뒤에 있는 외회전근을 강화시키면은 더 진행을 조금 늦추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운동요법을 또 함께 또 병행을 해본다면 더 이상 진행하는 걸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권유해 주신 치료 참여하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완전히 파열이거나 뭐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없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에 좀 중점을 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경우는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10명이면 수술하는 경우는 1명이 될까 말까인데 근데 환자 대부분 운동치료, 아까 말씀드린 주사치료로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거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전근이 완전 파열되면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절개를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근육에 좀 손상을 주면서 이걸 꼬맸습니다. 수술을 이제 관절 내시경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도입되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한 30년부터 열지 않고 이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3mm밖에 안 되는 카메라를 절개를 1cm도 안 되는 구멍 한 3개, 4개만으로도 이제 봉합하는 방법들이 생기면서 결과가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mm의 매우 작은 직경의 카메라로 어깨 관절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열 위치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원래 상완골에 대결절에다 다시 봉합하는 이런 수술을 1cm도 안 되는 구멍, 절개 구멍 3개 또는 4개만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좀 걸리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수술하고 이럴 때는 뭐 저희 국내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막 3-4시간씩 걸렸는데 그러고. 요즘은 대부분 어깨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1시간 정도면은 끝납니다. 물론 그렇구나. 파열이 심하고 네. 이제 다른 쪽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간 경우는 한 2시간까지 걸리지만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제 절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도 조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는 31세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조금 덜 심한 파열부터 좀 심한 파열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30대에서 파열돼서 오신 건 매우 드뭅니다. 퇴행성이 많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은 좀 특이하게 이제 헬스를 좀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어느 4개월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 내원해서 검사해봤더니 이런 경우는 이제 퇴행성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외상성 소견들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외상성 파열도 있습니다. 근데 파열이 심하지 않고 이제 딱 부착부에서 딱 최근에 발생한 파열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내시경을 들여다 보면은 네. 경미하게 파열돼 있습니다. 약간 그러네요. 그래도 이런 파열도 또 오래 두면은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복잡하게 수술하지 않고요. 딱 그 파열된 부분만 원래 많이 어긋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붙여주는 수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MRI 사진, 네. 앞쪽에, 그래서 아까 그 환자를 이제 그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전과 요게 이제 파열 부위입니다. 수술하기 전과 수술을 보면은 다시 잘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파열이 되면 검게 보이나요? 요게 하얀 하얗게 부분이 파열입니다.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비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실제 힘줄 아까 하얀색인데 MRI에서는 시커멓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 요게 수술 그렇구나. 후에 다시 잘 부착한 게 MRI에서 확인을 여기 하얀색 파열입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잘 붙였던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운동 중에 어깨 통증이 발생이 됐던 31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경미한 이제 파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수술을 받고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뭐 그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운동화
운동하기 참 좋아진 그런 계절이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운동하시다가 또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심하시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성분이시고 54세 분이셨는데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나요? 이분은 7년 전에 이제 충돌, 아까 말씀 충돌 증후군으로 회전근은 이제 파열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어깨 뼈에 지붕인 견봉이 좀 뼈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힘줄을 이렇게 찌르는 견봉을 이제 좀 깎아내주는 견봉 성형수를 다른 병원에서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몇 년은 괜찮으셨다가 한 4년 전부터 통증은 좀 있었는데 네. 그냥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그냥 호전되다 악화됐다가 맞아요. 최근 6개월에는 치료했는데도 주사 맞았는데도 호전이 없고 계속 아파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자, 치료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그래서 예.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니 예전에 수술했던 견봉, 이게 견봉입니다. 견봉은 잘 이제 뼈를 깎아줬으니까 더 자라진 않았는데 네. 그 사이에 힘줄이 파열이 발생했던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맞으면 잠깐 좋았다가 또 최근에는 아예 주사치료 효과 없어가지고 이분은 6개월 이상 효과가 없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이 이 파열입니다. 이 힘줄을 다시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다시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고 이제 재활을 통해서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수술을 받으셨을 때 그 관절경 사진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그 MRI가 다시 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힘줄이 파열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많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잘 다시 당겨와 가지고 네.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봉합을 하고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예. 이건 조금 더 진행한 이제 환자신데요. 네.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힘줄이 대결절에서 조그맣게 하얀색이 파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원래 여기에 부착이 돼야 되는 힘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슬슬 우리가 퇴축 또는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는 힘줄이라는 거는 근육이 뼈에 붙기 때문에 팔을 들 때마다 이 큰 삼각근과 이 극상근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뼈에서 떨어진 힘줄은 안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좀 고민을 했긴 했지만 다행히 잘 원위치로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파열된 부분을 다시 꼬매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관절경 사진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까랑 좀 다르게 안쪽에 관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이제 힘줄이 조금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당겨 오니까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힘줄이 이렇게 당겨 오니까 다시 잘 묶여가지고 네. 첫 케이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케이스는 간단하게 딱 두 봉합만 했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이렇게 X자로 아. 안쪽으로 말려 들었기 때문에 좀 당겨오는 조금 다른 이중 우리가 다리라 그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봉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견봉 성형수 경험이 있는 분도 이제 다시 이렇게 관절경 수술을 해서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건 원장과 함께 주사로 해결이 가능한 어깨 통증, 수술이 또 꼭 필요한 어깨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깨가 좀 아팠는데 병원에는 아직 가지 않았던 분들도 좋고요.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상담 내용만,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3세 여성분이십니다. MRI 사진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 아까 이제 저희가 몇 개 봤으니까 네. 요 힘줄이 원래 여기 대결절에 붙여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있네요. 그리고 두께도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네. 요 힘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뻥 뚫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붙여야 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퇴축 또는 말려 들어간 거죠. 네. 이런 경우는 환자가 통증도 있지만
이제 팔을 들 때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아. 특정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환자가 근력도 좀 약해진다는 식의 표현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걸 억지로 당겨오면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재파열이 잘 되고 아.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또 수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특수하게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수술 방법은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으로 인공 힘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 힘줄을 같이 당겨오면은 이렇게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이 하나의 유닛이 돼가지고 결과가 좋고 재파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공 힘줄 이용해서 수술하고 운동 범위 잘 회복하고 지금 재파열이 안 되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같은 분이신데 네. 아까 말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게 얇은 힘줄을 억지로 꼽는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인공 힘줄이 MR에서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이 구조입니다. 한번 감싸 주셨네요. 네. 덧대 주셨네요. 이렇게 어깨뼈랑 상완골 둘 다 딱 강하게 눌러주면은 네.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이 동그란 뼈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그거는 이 힘줄이 덮어줄 수 없으니까 이 큰 근육이 위로 잡아당겨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봉합하면 계속 위로 올라가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인공 힘줄 넣어주면은 잠깐 다시 내려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프셨던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치료 후에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후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60대, 64세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다른 병원에서 12년 전에 한번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이렇게 봉합했던 흔적, 나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서 통증이 심해가지고 지내시다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저희 병원 내원을 하셨는데 MRI 촬영해 보니까 봉합했던 힘줄이 재파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고민되는 게 저걸 다시 그냥 봉합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관절관 들어가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네. 이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파열된 힘줄이 여기 붙어 있는 게 다시 터진 겁니다. 네. 요거를 억지로 당겨오면은 어떻게든 봉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또 그죠. 파열됐기 때문에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 힘줄을 같이 좀 복잡하게 수술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네. 같이 덮어주면은 지금 수술 과정이고 밑으로 인공 힘줄로 우리가 이제 상부 관절 재건술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SCR이라고 네. Superior Capsule Reconstruction 해주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 덮어주고 재파열을 거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된 사례도 비율도 좀 궁금하고요. 치료 전과 후의 모습도 네. 한번 더 비교해 볼게요. MRI 사진으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논문에 의하면은 1차 봉합술을 하고 나중에 5년 지나서 MRI 촬영하면 증상이 있든 없든 40%는 재파열된다고 합니다. 아. 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만큼 약한 힘줄을 봉합하다 보니까 또 재파열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제 전에 수술을 했던 힘줄이 넘어지면서 파열됐는데 이걸 다시 꼬매기보다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공 힘줄로 덮어준 다음에 같이 남은 본 힘줄을 강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제 어깨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한 달은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한 재활을 잘 하고 나면은 3개월 지나면은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64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사례를 보다 보니까 통증이 좀 오래되고 또 치료에도 효과가 좀 미미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 한번 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68세 남성분의 사례셨고요. 네. 네. 이분은 조금 안타까운 게 네. 어깨 통증이 본인도 이제 10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주사 맞으면 좀 좋아지니까 네. 한 6개월마다 계속 주사 맞으셨던 겁니다. 그럼 조금 버틸만 하니까 지내시다가 요번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 주사 맞았는데 전혀 호전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네.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파열이 예전부터 상당히 진행이 됐던 환자십니다. 이 중간에 한번 검사를 했으면은 조금 덜 진행했을 텐데
이미 여기 붙어 있을 힘줄이 완전히 거의 견갑골까지 퇴축 또는 말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셨네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안타까움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가 관절경 들어가서 사진으로 봤더니 예. 이분은 이제 이렇게 안에 견갑골까지 보이는 거고요. 이건 한번 당겨와도 억지로 당겨와도 이건 꼬매지지가 않던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상부 관절 재건술 인공힘줄 이용해서 덮어주고 네. 그나마 최대한 그래도 본인 힘줄을 같이 봉합해주고 그래도 잘 사용하고 계신데 이분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직도 약간 경미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잘 수술하신 분들이 확실히 결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좀 파열이 되기 전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공힘줄은 그게 뭐 오래 그냥 쭉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재수술 이런 게 필요 없이? 보통 인공 힘줄이 네. 시간이 지나면은 환자의 세포들이 와가지고 아. 그걸 덮으면서 본인 힘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보통은 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크게 다치면 너무 파열될 수도 있지만 단단해가지고 쉽게 파열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제 MRI 사진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분도 예. 좀 심하게 안쪽으로 퇴축, 용축된 네. 힘줄이었지만 우리가 잘 인공 힘줄로 덮어주고 이제 본인도 같이 꼬매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동그란 뼈가 여기 견갑보다 위로 올라가신 게 보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극상근이 눌러주지 못하니까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견갑골 다시 높이로 잘 눌러주고 이제 잘 덮여 있는 거를 우리가 MRI로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가 원장과 함께 원인과 증상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야 하는 어깨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화 상담 전에 저희가 이제 문자 상담이 또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문자 상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요. 가끔 팔을 들기 힘들 정도로 어깨가 아픈데요. 이게 50견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40대 남자분이긴 하신데 네. 충분히 50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50견을 진단하려면은 본인이 스스로 들어도 이게 굳어가지고 못 들어야 되고 의사나 다른 사람이 힘을 빼고 들려고 해도 안 올라가는 게 50견이고요. 좀 다르죠. 제 생각에는 50견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회전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가 40대에서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파서 팔을 오랫동안 안 쓰면은 2차적인 50견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아픈 통증의 기간이 오래 좀 지속이 된다 싶으면 혹시라도 파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 놓치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잠깐 괜찮아지긴 하지만 계속 아픕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연령이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씩 있으시니까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이 이제 시기가 중요한데요. 네. 몇 개월 이상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것도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정한 원인이 어깨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통증인지 감별하는 것도 이제 의사가 봐서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이요. 77세시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네. 한 올 봄에부터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손을 울어도 이렇게 흔들고 하면 만세도 잘 되고 옆으로도 잘 되는데 뒤로
바지 올리고 팬티 올리고 뭐 뒤로 이렇게 한쪽 오른팔에 하려면 안 돼, 아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한 6개월 전부터 팔을 네. 드는 건 괜찮으신데 네? 팔을 들 때는 안 아프시는 거잖아요. 막 네. 그러면서 팔도 다리하고 팔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운동이 있거든. 그래서 팔도 이렇게 들고 내가 이제 다른 거 네. 허리 때문에 허리 협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흔들고 우르는 만세도 부르고 우르 뭐 빨래도 걷고 빨래 이렇게 다 하고 다 되고 옆에도 되는데 뒤로만 밑으로만 한쪽 오른쪽이 뒤로 이제 바지 올리려 그러고 이제 화장실 가다 팬티 이렇게 올리고 입으려고 하면 뒤로 같이 이렇게 해서 뒤로 돌릴 적이 아파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자세를 한번 취해 보면 이렇게 올리실 때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실 때 아프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견갑하근이 내외전할 때 작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태까지 좀 극상근 얘기만 했는데 견갑하근의 파열도 있는 경우 그렇게 뒤로 올릴 때 통증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물론 MRI 촬영해봐야겠지만 얘기만 들어봐서는 그런 여태까지 보여줬던 극상근이 아닌 견갑하근에 파열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네. 그래서 이분도 좀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통증이 6개월 됐으니까 네. 뭐 다른 치료 안 해보셨다면은 약물 치료, 운동 치료 해보시고 이제 동네 병원 가면 주사를 잘 놔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호전이 되면은 지켜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계속 아프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힘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한번 MRI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우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72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다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이제 권유를 받으셨군요, 다른 병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나이가 이제 72세니까 이분도 이제 엑스레이만 봐도 왼쪽 어깨가 아프셨던 건데 네. 오른쪽에 비해서 이 동그란 상완골이 올라가 있네요.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줄이 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약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병원에서 65세가 되고 관절염이 시작하면은 인공관절에 적응증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검사를 먼저 해보고 한번 결정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MRI 촬영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보이고 힘줄이 완전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를 꼬매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지도 않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적응증이 됩니다. 다만 이분의 연골이 아직은 상당히 많이 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인공관절 하게 되면 다 이뼈를 잘라내고 이제 인공관절 넣어야 되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희가 한번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크게는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힘줄을 이런 인공 힘줄로 이 힘줄에 직접 꼬매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저희가 하는 것처럼 더 조금 수술 어렵지만 눌러주면서 견갑골에 같이 꼬매서 덮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보니까 결과가 이 SCR이라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 더 결과가 좋아서 이 네.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이렇게 MRI가 보면은 안쪽을 말려 힘줄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요게 힘줄입니다. 요 힘줄이 여기 뼈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 인공 힘줄 통해서 먼저 관절막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한 다음에 네. 거기까지가 이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인데 남은 힘줄을 또 두기는 아까워서 항상 저희는 밑에 보면 이게 관절막 재건술한 인공 힘줄이고요. 본인 힘줄을 같이 조금 어렵지만 같이 꼬매줍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안 보였던 힘줄이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다시 묶어놓은 수술 후 수술 전 MRI, 수술 후 인공 힘줄, 본인 힘줄 덮은 MRI가 잘 확인됩니다. 네. 이분은 그래서 인공관절 안 하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운동 범위도 거의 100% 회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회전근개임줄 파열 치료 사례 만나보시고 계시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도 역시 71세 여성분인데 팔을 들기가 힘들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시라고요. 아까 환자분이랑 거의 비슷한데. 전화 주셨던 분이랑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분도 근데 저는 이제 힘줄을 최대한 살리고 인공관절 안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분 엑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미 뼈가 조금 변형이 와 있습니다. 아. 왼쪽 뼈를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닌 약간 납작해지고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관절염이 좀 상당히 진행한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봅니다. 이제 요거는 CT, 3D CT인데요. 이미 뼈들이 관절 골격이 많이 생기고 관절염이 상완골과 견갑골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분의 MR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연골이 다 이미 닳아서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까 같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해드려도 통증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런 인공관절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전근개 파열도 초창기에 발견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병이든 이게 진행이 되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 시기를 좀 놓치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제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이 어깨 통증과 관련한 궁금증 하나씩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보여주세요. 자,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석회화 같은 건 없는지, 그다음에 관절염은 없는지, 그리고 MRI 촬영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네. MRI는 비싸기도 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하진 네. 않죠. 근데 요즘에는 저희 동네 병원만 가도 네. 이런 초음파들은 다 보통 정형외과에서 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를 봐도 어느 정도의 큰 파열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프신 분들 우선은 동네 병원 가셔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이런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검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MRI 촬영해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모든 병변들을 수술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큰 도움이 되는 검사가 MRI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의 회전근개와 그렇지 않은 회전근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저희가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젊은 20대 남자분이신데 네. 이제 실제 회전근은 하얗지만 MRI상에서는 균일한 검정색의 회전근이 정상 회전근의 신호입니다. 네. 이거를 내시경으로 들어서 보면은 균일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분은 완전 파열되신 분은 아직 아니십니다. 하지만 색깔이 좀 변하죠. 네. 요거를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찢어져 있는 회전근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한 회전근개와 그렇지 않은 회전근개 저희가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일단 뭐 엑스레이,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까지 다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 구별 방법이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 혹시? 네, 그래서 정말 이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아프신 분들은 딱 이렇게 잡고 오십니다. 그래서 외측, 바깥쪽을 많이 아파하시고 목 디스크에서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이렇게 오십니다. 목 쪽에 어깨가 조금 더 아파요. 가깝게. 네, 요것만 봐도 어느 정도 감별이 되고요. 네. 아픈 양상이 조금 찌릿찌릿 정겨운 느낌 듭니다. 하면은 주로 이제 목 디스크 경우가 더 많고요.
대신 뭐가 좀 뻐근하고 이렇게 들 때 아파요. 이런 경우는 주로 어깨 회전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목 디스크 환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특정 자세에 아파요. 말씀하시는데 회전근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팔을 들 때 아프다거나 팔을 돌릴 때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아픈 경우가 회전근 손상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표를 좀 보시고 네. 내가 목 디스크인지 아니면 회전근 문제인지 감별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찌릿찌릿한 통증이거나 그냥 먹먹하고 아픈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이 표를 보면서 어느 쪽이 조금 더 가까운지 한번 구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과 목 질환 구별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원인과 증상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야 하는 회전근개 파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이수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또 여러 가지 질환들 살펴봤고요.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깨가 좀 아프신 분들은 가끔 어떤 분들은 어깨 아프다고 이거 풀어야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충돌이라면서 조금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진단을 받기 전에는 무리하게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이런 반복적으로 손이 어깨 위로 머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동작들은 좀 피하시는 게 그 질환을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빨리 좀 전문의를 찾아서 네, 맞습니다.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병을 더 진행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